당신들 같은 늙은이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쓸모없으면 당장 그만둬. 어느 날 갑자기 휴게실에 총무부장이 들이닥쳤다. 미화원들이 모두 모여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그는 한 노인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당신처럼 거치적거리는 늙은이는 회사 전체에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니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소.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쓸모없다고 멋대로 단정지었던 그 노인이 실은 회사의 위기를 구할 만큼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말이다. 해질녘 인적이 드문 사무실 복도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남편을 간병하며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자그마한 체구의 허리는 약간 굽었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희미했다. 이른두 살의 고령과 오랜 간병 생활에 지친 그녀의 머리는 어느샌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남편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때 귀에 거슬리는 구두 소리가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최 부장이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이 회사의 총무부장인 최강우는 그녀를 회사의 짐짝처럼 대했다. 최 부장이 순자의 눈앞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강우는 들고 있던 종이컵의 커피를 일부러 순자 쪽으로 크게 기울였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커피의 검은 얼룩이 순자가 방금 막 닦아놓은 바닥을 더럽혔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여기,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둬. 최강우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순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마음속 깊은 굴욕감을 삼키며 걸레를 집어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기 위해 허리를 더욱 깊이 숙였다. 최강우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쳐다보며 순자의 머리 위로 경멸의 말을 던졌다. 나이 72이나 먹고 이런 데서 일하다니 연금도 제대로 못 받나? 그야말로 인생 패배자로군. 최강우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순자의 마음을 몇 번이고 후벼 팠다. 순자는 그저 묵묵히 커피 얼룩을 닦아낼 뿐이었다. 여기서 반항했다간 병수발을 기다리는 남편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근처를 지나가던 젊은 직원들이 힐끔힐끔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말을 꺼는 사람은 없었다. 권력을 방패 삼아 오만하게 구는 최 부장을 젊은 직원들은 싫어했지만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순자는 그의 발치에 퍼진 얼룩을 닦으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최강우는 순자의 꼼꼼한 일처리를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그는 순자를 쓸모없는 늙은이로 여기고 혐오했다. 그래서 순자를 발견할 때마다 반드시 무언가 한마디를 던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직원용 화장실 거울을 닦고 있었다. 최강우는 손을 씻는 척하며 수돗물을 사방에 잔뜩 튀겼다. 어이, 거기 늙은 미화원. 거울이 온통 물방울 천지잖아. 월급 받고 일하는 거면 좀 더 제대로 일하라고. 그는 순자의 일하는 모습에 항상 고압적인 불평을 늘어놓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젖은 거울을 다시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냈다. 하지만 순자가 거울을 닦는 사이 최강우는 바닥 한쪽에 놓여있던 양동이에 일부러 발을 걸어 화장실 앞 복도에 물을 쏟아버렸다. 더러운 물이 복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런 곳에 양동이를 더서 걸려 넘어졌잖아. 온 김에 복도도 깨끗하게 치워도. 순자는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복도를 대걸레로 닦기 시작했다. 최강우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치고는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는 역시 쓸모없는 고물이 빨리 꺼져버리지 않고 라며 일부러 순자에게 들릴 만한 목소리로 내뱉고 사라졌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순자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나는 남편 병원비를 벌어야 해. 순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고 부장의 부당한 모욕을 계속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업무가 끝날 무렵 어둑한 청소원 휴게실에 갑자기 고 부장이 난폭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이 거세게 열리고 그 충격에 휴게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안에 있던 모든 청소원들이 고 부장의 기묘한 분위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갑작스럽지만 너희 모두에게 발표할 게 있다. 고 부장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차가웠고 마치 사냥감을 끝장내는 듯한 잔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청소 업무를 젊고 효율적인 파견 업체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고 부장의 말에 휴게 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불안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사에 보이지 않는 곳을 지탱해온 동료들이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고 부장은 그 술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자들은 모두 그만두게 할 거다. 특히 박순애 씨, 당신처럼 굼뜬 늙은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따라서 이달 말부로 즉시 계약 해지하도록 하겠다. 박순애 씨는 귓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앞으로의 생계 위기로 그녀의 머릿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부당한 결정에 박순애 씨 옆에 있던 동료인 김하나 씨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순애 씨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사를 시끄러워, 닥쳐. 고 부장의 고함이 좁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 같은 늙은이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시대는 젊음과 스피드를 원하고 있다고. 쓸모없는 것들은 당장 그만둬. 고 부장의 말은 청소원 모두를 쓸모없는 존재로 얕잡아보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이었습니다. 김하나 씨는 분함과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하고 눈물을 참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복 소매로 뜨거워진 안경 너머 눈시울을 꾹 눌렀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위해 마지막까지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쓸모없는 늙은이는 얌전히 물러나 있으라고. 고 부장은 만족스러운 듯 휴게실을 나섰고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박순애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말의 냉혹함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해고라는 현실보다도 그 극심한 오만함에서 비롯된 굴욕감이 박순애 씨의 마음에 깊고 깊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애 씨의 마지막 출근일,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휴게실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휴게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쓸쓸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순애 씨는 오늘부로 직장을 잃는다는 현실을 곱씹으며 주변에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수입원이 끊긴다는 불안감이 납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안에 남겨진 개인 물품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물함 위 선반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말은 소리가 조용한 휴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표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업무 개선 제안서 2022년부터 202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애 씨는 천천히 노트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청소하는 틈틈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꾸준히 써내려온 비밀 기록이었습니다. 박순애 씨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테이블 위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손으로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그려진 전문적인 도표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격리부에서 영업부로, 개발부로 이어지는 복잡한 업무 흐름도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흐름에는 어디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지 붉은 펜으로 상세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음악회사의 주요 시스템, 취약점 분석이 전문 용어를 섞어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 방안 항목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절감 효과에 대한 추정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추정치의 마지막 항목에는 연간 4억 5천만 원 절감 가능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업계의 전설로까지 불렸던 그녀의 두뇌가 지금도 녹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손으로 쓴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최신 IT 컨설턴트 팀이 반년은 좋게 걸려내놓을 보고서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본질적인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순애 씨는 이 개선안들을 줄곧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 부장처럼 늙었다고 사람을 얕보는 간부 때문에 그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박순애는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결국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했네. 음악. 이제 와서는 그저 허리 굽은 할머니일 뿐이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간병하며 잃어버렸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지식의 결정체였습니다. 박순애는 마지막 남은 개인 물품인 노트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순애의 등 뒤에서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권 부장 음악이 온 건가 싶어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본 곳에는 본래 이곳에 있을 리 없는 민기식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음악, 박 여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박순애는 어째서 민기식 사장이 이런 곳에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기식은 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박순애가 구내 식당에서 낡은 금융 전문지를 읽으며 복잡한 주가 흐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는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박순애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던 날카로운 눈빛은 음악, 정말 평범한 미화원이 맞는가 하는 위화감을 어렴풋이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6달 전 민기식이 중요한 거래처의 전화번호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박순애가 청소 중이었들은 직원들의 대화를 기억해내고는 정확한 번호를 바로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민기식은 그때 박순애의 정확한 정보 수집 능력에 경악하며 일개 미화원으로 두기에는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박순애가 그만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권 부장에게서는 박순애가 먼저 퇴직을 요청했다는 거짓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해 퇴근하기 전에 인사라도 하려고 박순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침 박 여사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권 부장한테 오늘부로 근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셨군요.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애는 사장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득 민기식의 시선이 테이블 위 노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 이건 뭡니까? 아닙니다. 그냥 낙서일 뿐입니다. 늙은이가 심심풀이로 끄적거린 겁니다. 민기식은 박순애의 말을 들으면서도 노트 내용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눈을 크게 뜨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이고 정확한 업무 개선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음악 그냥 낙서라고요? 그는 노트에서 시선을 떼고 이쪽 눈치를 살피는 박순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동안의 그녀의 언행으로 미루어 보아 역시 평범한 미화원이 아니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대체... 바로 그때 민기식의 가슴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기식은 액정에 뜬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례합니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 같군요. 급한 전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기식은 노트를 박순애에게 돌려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는 노트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못하고 민기식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박순애도 잠시 후 노트를 가방에 넣고는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고 작게 읊조리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에 정적을 깨고 사장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장실의 묵직한 카펫 위로 사장 민기식과 총무부장인 권 부장, 그리고 영업부장인 문 부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연간 80억 원에 달하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의 향방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문 부장은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식은땀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한 CTO님께 직접 메일이 왔습니다. 이게 최후 통첩인 것 같습니다. 문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메일 내용을 읽었습니다. 귀사의 제안은 시장 트렌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20년 전 유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와의 마지막 계약 기회입니다. 20년 전 유물이라는 말이 사장실의 공기를 영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고진우 부장은 얼굴이 새빨개져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연간 80억 원짜리 계약이 이런 이메일 한 통으로. 하지만 사장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AI 활용 제안서는 최신 트렌드를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즉시 그쪽에 연락해서 그 제안이 얼마나 뛰어난지 임수정 CTO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민준혁 사장은 고진우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고진우가 제출했다는 AI 제안서는 언뜻 보기에는 화려한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어 훌륭해 보였지만 그 실체는 조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범용 AI 툴을 도입하는 수준으로 회사의 근본적인 과제 해결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실용적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준혁은 조용하지만 냉철한 어조로 고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고 부장, 임수정 CTO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그녀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인물이야. 업계에서는 얼음의 여왕으로 불리지. 어설프게것만 번지르르한 제안은 절대 통하지 않아. 고진우는 민준혁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듯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는 서울대 출신의 해외에서 MBA까지 마쳤습니다. 제 제안은 제 경력과 지성이 보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진우는 자신의 학력과 직함이야말로 제안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혁은 고진우처럼 낡은 성공 경험에 얽매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준혁의 짧은 한마디가 고진우의 말을 짓눌렀습니다. 학력이나 직함이 현장의 진실보다 위에 있다는 말인가? 민준혁의 말에는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존망의 위기 앞에서 민준혁은 병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 아버지, 선대 회장님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아, 만약 회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 선생을 찾아라. 그분은 진짜다. 겉모습이나 직함 따위로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던 중 어제 집무실에서 보았던 배수미의 노트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혁은 이전부터 배수미의 숨겨진 능력에 대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던 배 선생과 같은 성을 가진 배수미. 그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의 존재가 전류 같은 충격과 함께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 배수미 씨가 허리가 굽고 두꺼운 안경을 쓴 그 할머니가 아버지가 한때 전설이라 불렀던 인물일 리가 없어.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당시 배 선생의 사진은 흰머리 하나 없는 아름다운 흑발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보아왔던 청소부는 병간호에 지쳐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머리가 새하얀 노파였습니다. 그 외모의 큰 차이가 민준혁의 확신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준혁은 머릿속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어제 노트에 적혀있던 정확한 분석과 반년 전 언뜻 보았던 배수미의 정황무비한 정보 수집 능력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배 선생이라면 지금까지 배수미에게서 느꼈던 청소부답지 않은 능력들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민준혁은 배수미야말로 아버지가 말했던 배 선생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준혁은 지금까지 고진우와 같은 학벌주의 사원을 중용해온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혁은 고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고 부장, 어제 퇴직한 청소부 배수미 씨를 지금 당장 찾아오게. 고진우는 음악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망령난 노인네를 이 비상사태에 말입니까? 고진우에게 있어서 배수미는 구시대적인 노파의 상징이었고 회사를 구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허용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민준혁은 고진우의 경멸에 찬 반응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더 이상 음악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어. 지금 당장 그분을 모셔와. 민준혁은 고진우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음악, 그의 결단은 회사의 미래와 아버지에 대한 은혜, 그리고 어젯밤 보았던 배수미의 노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근거가 있는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고토는 떨면서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학력과 젊음이야말로 정이라는 가치관이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토의 초조함과 당혹감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스미에는 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변변한 정장 한 벌 없었던 그녀는 고민 끝에 어제까지 입었던 청소복 차림으로 긴장감에
살짝 떨리는 손을 사장실 문에 얹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미네기시 사장, 고토 부장, 그리고 미사키 영업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실은 긴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스미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고토는 그 초라한 청소복 차림의 스미에를 보고 억누를 수 없는 경멸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 설마 진심으로 이 늙은이에게 뭘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미네기 씨는 고토의 말을 무시하고 스미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치야 씨, 어제 그 노트에 대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이 쓴 게 맞습니까? 스미에는 자신의 지식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체념을 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저 늙은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고토는 이때다 싶어 의기양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시 시간 낭비입니다. 닥쳐라. 미네기 씨의 낮은 목소리가 고토의 오만한 말을 힘있게 제압했습니다. 미네기 씨는 한숨 돌리고 나서 책상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세피아색 사진 속에는 아마도 40대쯤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에 또렷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선대 사장님과 미소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미네기 씨는 그 사진을 스미에게 향했습니다. 이 인물, 당신 맞으시죠? 하치아 씨. 스미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 스쳐가는 복잡한 감정을 감추려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꽤 오래된 사진이네요. 고토는 그 사진 속 여성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그러셨군요.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네기 씨는 이어서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찾아낸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돌아가신 선대 사장님이신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85년 회사 존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준 천재 컨설턴트 하치야 스미에라고. 일기장에는 하치야 선생의 지성과 열정 덕분에 우리 회사는 도산을 면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쓸모없는 늙은이가 회사의 은인이었다는 믿기 힘든 사실에 그의 동요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과거 업계에서 회색의 마녀라 불렸던 전설적인 분. 어째서 그런 분이 지금 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까? 고토는 스미의 과거와 현재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스미에는 조용히 눈을 뜨고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을 얻어 중증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죠. 남편은 막대한 수술비와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비와 당장의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의 저축이 있었기에 저는 이전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스미의 생각지 못한 말에 미네기 씨와 미사키는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IT 컨설턴트의 세계는 그때도 지금도 젊은이들의 세상입니다. 3년 전 저축도 바닥나고 남편의 상태도 안정되어 다시 컨설턴트 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늙어버린 저를 정식으로 고용해주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스미에는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서 더는 필요 없게 된 고독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생활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미화원 일만이 나이를 묻지 않고 바로 저를 고용해 주었죠. 스미에는 쓸쓸함과 지금까지의 결의가 섞인 온화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스미의 과거와 그녀가 처한 슬픈 상황이 드러나자 사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쓸모없다고 욕하던 상대가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성을 지닌 인물이었고 심지어 남편을 간병하며 필사적으로 일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토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했는지를 이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노인인 줄만 알았는데 스미에는 고토의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스미의 눈에 깃든 것은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의 감정이었습니다. 스미에는 과거 자신을 멸시하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네기 씨는 그런 고토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경멸하듯 쏘아붙였습니다. 고토 부장, 학력이나 직함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저분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모욕했지. 저분은 말만 번지르르한 자네보다 훨씬 음악 지적이고 성실한 분이야. 자네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지. 이 말은 고도 성장기 성공 신화가 낳은 그의 오만함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고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네기 씨는 고토의 비참한 모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스미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세 씨, 당신은 가족 간병과 일을 훌륭하게 병행해 오셨습니다. 그 노력과 깊은 애정은 진심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오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회사에서 부당한 모욕까지 견디고 계셨다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네기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저희 회사의 위기를 구해주신 하세 씨께는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미네기 씨의 얼굴에는 사장으로서의 위험이 아닌 회사를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CTO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스미에는 미네기 씨의 진지한 눈빛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는 이제 72살의 노인입니다. 컨설턴트 업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백기도 상당히 길고 이제 제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스미에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오랫동안 업계를 떠나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설픈 지식으로 회사에 폐를 끼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에가 거절의 뜻을 밝히자 맞아. 구석에서 굳어있던 고토가 필사적인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토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굴욕과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역시 저분께는 무리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가진 MBA 지식이라면 반드시. 고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직함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미네기 씨는 분노를 넘어 차분하게 고토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고토 부장, 자네의 제안은 힘으로 CTO에게 20년 전에 유물이라고 이미 판정받았네. 나에게는 자네가 말하는 MBA 지식보다 하세 씨의 오랜 경험과 진지한 관찰력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네. 미네기 씨의 냉철한 단어는 고토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스미에는 고토의 필사적인 저항을 보고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 같은 사람이 회의 자리에 나간다면 귀사의 망신이 될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소복과 굽은 허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고 고문도 컨설턴트도 아닌 그저 한 늙은이가 나선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안 좋은 인상만 남길 뿐입니다. 스미에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외양과 직함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20년 전에 업계를 떠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스미에는 과거 자신이 회색의 마녀로서 정점에 서 있었을 때조차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력 이상의 편견에 시달려왔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늙어버린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 편견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조용히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미네기 씨는 스미에의 말에서 그녀가 품고 있는 깊은 시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네기 씨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58살의 사장님이 72살의 전직 미화원에게 땅에 머리를 박을 듯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토는 그 광경에 공포와 혼란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스미에는 지금껏 사회의 밑바닥이라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에게 회사의 대표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굴욕이 보상받는 듯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안도감과도 비슷한 복잡하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과 자신을 향한 예상치 못한 최고의 경의에 더는 참지 못하고 스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디 고개를 드십시오. 스미의 말에 고개를 든 미네기 씨의 표정에는 회사의 위기를 구하려는 사장으로서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하타니 선생님의 은혜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지금 회사는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구함으로써 제가 아버님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당신께 그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미네기 씨의 큰절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은혜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에는 미네기 씨 사장님의 진솔한 인품과 선대 사장님으로부터 이어진 변치 않는 신뢰에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회색 마녀로서의 투지가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긴 침묵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실패하더라도 저를 원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신다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네기 씨는 고개를 들고 깊은 안도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타니 씨. 이 순간 72살의 전설적인 컨설턴트는 청소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사운터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며칠 후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최고기술 책임자인 히무로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대형 IT 기업의 임원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시간은 30분 뿐입니다. 그 안에 납득하지 못하면 저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귀사와의 계약은 백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미네기 씨 일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네기 씨 사장, 고토 부장, 그리고 미사키 영업부장.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스미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미네기 씨가 준비해준 깨끗한 블라우스와 스커트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청소복 차림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굽은 허리와 두꺼운 안경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에의 모습을 한눈에 본 힘으로는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평소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찰나의 동요였습니다. 스미에는 온화한 표정으로 히무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린. 그 말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울림이 히무로의 마음을 깊게 뒤흔들었습니다. 히무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타니 선생님, 말도 안 돼. 히무로가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에 함께 있던 고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입니까? 고토가 저도 모르게 묻자 히무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타니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녀는 신입 시절 주위 남자 사원들의 편견과 혹독한 규율에 짓눌려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녀의 재능을 믿어주고 엄격하면서도 애정을 담아 지도해준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스미에였던 것입니다. 히무로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신입 엔지니어였던 히무로는 자신이 담당했던 시스템 때문에 고객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실패를 혹독하게 질책당한 그녀는 회사 구석 창고에서 홀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것이 젊은 시절의 스미에였습니다. 스미에는 히무로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그 차가운 손과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린, 고개를 들거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주위의 목소리에 흔들려선 안 돼. 너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데이터를 마주하고 있어. 그 성실함이야말로 당신의 재능이야. 당신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히무로의 재능을 믿고 엄격한 지도 속에서도 깊은 애정 음악으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남성들의 차별적인 시선에 노출되어 사직을 결심할 정도로 자신감을 잃었던 히무로를 유일하게 스미의 선생님만이 다정하게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그때의
음악 은혜와 지도자로서의 흔들림 없는 따뜻함이 지금 이 차가운 회의실에서 힘으로의 뇌리에 강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힘으로는 눈물을 닦고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채 스미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그때 아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지신 건가요? 저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정말 슬펐습니다. 스미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떨쳐내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그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생각대로 음악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오늘은 잠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 볼까? 스미의 눈은 더 이상 어제까지의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컨설턴트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스미에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음악, 그 눈동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린짱, 당신 회사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시스템 탓이 아니야. 엣? 힘으로는 자사의 최신 시스템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에의 말은 그 자신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너무 급격하게 성장한 나머지 부서 간의 벽이 두꺼워지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견고해졌어. 그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정보가 단절되어 경영진까지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거야. 모니터에 비춰진 것은 힘으로 회사의 복잡한 조직도와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는 완벽한 분석도였습니다. 힘으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희 회사 내부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스미에는 조용히 그녀의 물음에 답합니다. IR 자료와 신문 기사, 그리고 직원들의 이직 정보, 후기 사이트 등을 분석했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잠깐 시간을 내서 알아봤지. 청소 중에 스마트폰으로 라는 말의 고토는 다시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스미에는 청소하는 틈틈이 자사의 문제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인 기업의 근간까지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미에는 직접 손으로 쓴 노트를 펼쳤습니다. 필요한 것은 형태만 갖춘 AI 도입이 아니야. 그 벽을 허물 이 통합 플랫폼이야. 각 부서의 데이터와 KPI를 모두 일원화해서 진정한 빅데이터로서 AI가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구조가 필요한 거지. 스미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존 IT 업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에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45분간 막힘없이 완벽한 제안을 펼쳐나갑니다. 그녀의 논리는 치밀하고 기술 음악적인 뒷받침도 완벽해서 고토가 제출한 조잡한 제안과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회사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힘으로는 눈물을 흘리며 스미에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20년 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이세요. 스미에의 발표는 힘으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고토는 음악 자신이 제출했던 제안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그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절감했습니다. 학력이나 직함이 진정한 지성 앞에서는 음악,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에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조용히 음악 프로젝터를 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청소부로 일할 때의 비애가 아닌 맡은 바를 완수한 자의 깊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미에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열광과 정적이 뒤섞인 독특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힘으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스미에를 향해 서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비즈니스상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역시 스미에 선생님이시네요. 이 제안을 정식으로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미네기시 사장과 미사키 영업부장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히무로 씨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세 선생님의 제안은 저희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금액을 당초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고토는 그 충격적인 발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억이라고? 그가 반년 동안 애를 써도 얻지 못한 결과를 스미에 씨는 불과 45분의 발표만으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히무로 씨는 미네기시 사장을 향해 몸을 돌리며 단 하나의 절대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시죠? 무엇이든 수용하겠습니다. 미네기시 사장은 계약이 백지화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해방되어 잔뜩 상기된 얼굴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세, 선생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없이는 이 통합 플랫폼의 진정한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힘으로 씨의 말은 스미에 씨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네기시 사장은 환한 얼굴로 즉시 스미에 씨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세, 음악 선생님, 이야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디 정식으로 저희 회사의 최고 고문이 되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네기시 사장이 다시 한번 스미에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의 능력을 저희를 위해 최대한 발휘해 주실 때입니다. 하지만 스미에 씨는 미네기시 사장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조용히 사양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과분한 제안입니다만 저는 이제 72살입니다. 정년은 이미 까마득히 지났습니다. 게다가 저에겐 간병해야 할 남편도 있고요. 남편을 돌보면서 귀사의 중대한 프로젝트를 지휘하다니요. 그런 엄청난 일은 제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미네기 시사장은 스미에 씨의 겸허한 태도에 새삼 그녀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연세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회사에 둘도 없는 최고의 인재이십니다. 미네기 시 사장이 필사적으로 스미에 씨를 설득했습니다. 근무 형태는 전적으로 하세.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시고 출근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병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충분한 보수를 약속드립니다. 미네기 시 사장은 스미에 씨의 진심을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스미에 씨는 꿈에도 바라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우 제안과 미네기 시 사장의 깊은 배려에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사장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제안 삼가받들겠습니다. 스미에 씨의 대답에 미네기 시 사장과 히무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에 씨는 천천히 고토 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토는 어느새 식은땀과 기름으로 얼굴이 번들거렸고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고토 부장님, 저를 걸리적거리는 늙은이라고 하셨지요. 아, 그게... 고토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미에 씨의 죽음은 가차없었습니다. 당신이 학벌과 감투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을 때 저는 바닥을 닦으며 이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와 개선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란 언제나 현장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있는 법이니까요. 스미에 씨의 말은 고토가 지금껏 맹신해온 가치관, 즉 젊음, 직함, 학벌이라는 낡은 시대의 유물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미에 씨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사람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회사를 이끌 자격은 없습니다. 미네기 시 사장은 스미에 씨의 단죄와도 같은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고토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더는 감출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토 부장, 계약은 무사히 성사되었지만 자네는 조직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실함을 저버렸어.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고 약자를 짓밟는 그 오만한 행동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네. 자네를 지방 자회사로 발령 내겠다. 미네기시 사장의 처분은 단호했습니다. 고토는 절망에 찬 얼굴로 미네기시 사장을 향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겐 가족도 있고 아직 갚아야 할 집 대출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미네기시 사장이 쏘아붙였습니다. 하세 선생님께도 돌봐야 할 남편이 있어. 그런데도 그분은 성실히 일하며 회사에 기여했지. 그런데 자네는 그런 분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모욕했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그 말을 들은 고토는 모든 기력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위, 그리고 하찮은 자존심은 72살의 전직 미화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석 달 후 회사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루어냈습니다. 고토가 있던 총무부 사무실은 이전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활기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네기시 사장님의 배려로 스미에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 3일 출근하는 최고 고문으로서
사장실 옆에 새로 마련된 최고 고문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간병과의 양립도 순조로웠습니다. 충분한 보수 덕분에 남편은 수준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스미의 마음고생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스미의 주위에는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그녀의 지성을 따르는 젊은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에 선생님, 이 설계로 괜찮을까요? 스미에는 과거 컨설턴트 시절처럼 다정하면서도 하지만 정확하게 지도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데이터 연동 로직을 이렇게 바꾸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단순하게 합시다. 스미의 말은 언제나 본질을 꿰뚫었고 젊은 직원들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들은 스미에를 최고 고문이라는 직함이 아닌 스미의 선생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몰락한 청소부로 지내왔던 굴욕적인 나날은 사라지고 다시 지성인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미에는 최고 고문이 된 후에도 일주일에 2번은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회사 일부를 닦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스미에는 작업복 차림으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소부 동료였던 하나이 씨가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나이 씨, 아직도 청소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이 씨는 스미에가 최고 고문으로서 회사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미에는 청소복, 소매로 뜨거워진 안경을 닦으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요. 여기가 회사의 진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니까요. 스미에에게 청소부로서 바닥을 닦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회사라는 조직의 마음을 계속해서 관찰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프로젝트 팀의 젊은 직원들이 스미에에게 목례를 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고토가 있던 시절처럼 청소부를 얕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고토가 있던 시대와는 정반대인 존경과 신뢰로 가득 찬 새로운 기업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스미에는 오늘도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2살의 청소부가 지성과 성실함으로 회사와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와닿은 말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